예, 2015년도였죠. 폭스바겐 사태 생각하시는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아직 많이 계실 겁니다. 굉장히 이제 큰 신뢰 충격이었죠. 우리는 수입차라 그러면 차값도 비싸지만은 굉장히 우리나라 국산차에 비해서 훨씬 더 뭐 성능도 좋고 등등등 해가지고 좀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만 이렇게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전 세계 소비자들을 속일 거라고 생각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BMW까지 벌어졌으니까요. 오늘 BMW에서 우리 1심 재판부가 145억 원의 벌금을 선고를 했는데요. 이 145억 원이라는 돈이 과연 어느 정도의 경중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서 최진영 변호사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시면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지난 12월 달에 결심 공판에서 구형을 했을 때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로 인해서 취득한 이익이 엄청나다라고 하면서 301억 원의 벌금을 구형을 했었습니다. 절반 정도구나. 최종적으로 벌금 그러니까 법인 BMW 코리아에 선고된 금액은 145억 원으로 절반 정도인데 그러네요. 그 자체로서도 굉장히 높은 것이고 높은 거예요? 예, 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돼서 임직원 4명 중에 그 실형을 구형을 했었었는데 그중에 2명에 대해서는 법정 구속을 하면서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를 했고 그보다 하위 직에 있던 2명에 대해서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해서 바로 석방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형을 봤을 때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그리고 또 관세법 위반으로 했었는데 아마 아시다시피 이번에 작년에 이른바 리콜 대란 5만 5천 대나 되는 그 엄청난 BMW 자동차가 리콜이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사회 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MW는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몇 년 연속 수입차 시장 넘버원을 기록했던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좋아하는 수입차 브랜드인데도 작년에 잇따른 화재 사태 그리고 있었던 이 배출가 인증 조작 이 사건 이런 아주 큰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이런 일들이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글쎄요 우리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지금 심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재판부의 이런 판단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좀 벌금도 크게 하고 법정 구속까지 한 그 배경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판결 이유를 보면 핵심적인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배기가스가 대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증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보면은 몇 년에 걸쳐서 장기간 시험 성적표를 적극적으로 변조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 그리고 장기간 어떤 성적표를 적극적으로 위조한 점에 따라서 봤을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결국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에 대해서 법정 구속했는 것을 봤을 때도 굉장히 엄중하고 더불어서 145억이라는 굉장히 거액의 벌금을 물린 점에 비춰봤을 때도 향후에 이 사건을 일벌백계 함으로써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사실 또 기술적인 부분도 있어서요. 저희가 오늘 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도움 말씀은 대림대 김필수 교수님을 전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수입차 업체들 왜 이렇게 배출가스 조작 같은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할까요?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차를 빨리 팔고 싶은 마음인 거죠. 요새 최근에 들어와서 자동차의 자체가 치열하게 동종 모델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혈안이 돼서 밀어내기식 판매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차 국내 거의 20% 점유율까지 올라갔는데 이 부분도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환경적인 영향이 상당히 많이 끼치거든요. 또 폭스바겐 디젤 게티 이후에 환경부에서 환경 인증에 대한 것들을 절차를 굉장히 강화를 했고 기준도 세계 수준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입되는 자동차가 우리나라의 기준에 미흡하다든지 또는 타사 대비해서 빨리 판매를 하고 싶으니까 타이밍 맞춰서 인증 절차를 좀 생략하고 조작을 한다든지 이러한 무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번이 2번 되고 그게 이어져 오면서 수년 동안 지속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이게 반복이 되느냐. 결국은 뭔가 우리나라의 제도상의 허점이 큰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폭스바겐 디젤 게티 이후에 많이 강화된 거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전수조사가 불가능하거든요. 실제로 판매되는 차가 작년에만 26만 대 수입차가 판매가 됐는데요. 26만 대를 모두 테스트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결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차의 일정 부분만 갖다가 임의로 테스트를 해서
제출한 이 환경 성적서하고 똑같은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구멍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샘플링 자체도 많이 늘어야 되고요. 또 중간에 검증의 중간 절차의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초기에 이 배출가스 인증에 대한 기준과 나중에 판매되는 게 틀리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오차 범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강화를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인증 절차를 위한 시설이라든지 전문 요원들이 워낙 적습니다. 그러니까요. 장비도 너무 적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이라든지 산하기관의 어떤 이 재정적 지원에 대한 부분들 글쎄요. 또 인적 요원에 대한 양성 이런 것들은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사를 하려고 해도 조사할 사람도 없고 장비도 없어가지고 뭐. 보면은 요새 신청하면 그러니까요. 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한 5개월, 6개월 걸리거든요. 타이밍도 많이 놓치지만은 보면은 밤새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림대 김필수 교수님과 좀 기술적인 부분들, 제도적인 부분들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우리 최 변호사님과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느 신문사는 그렇게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대한민국 이 소비자들을 우롱했다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지금은 제도적인 미비점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소인권 외양간 고치기도 이제 웬만해야죠.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 있으면서 외제차는 괜찮겠지.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다가 외국, 미국 같은 데서 이게 인증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부랴부랴 그때 정부가 이제 나서는 그런 모습, 사후 약방문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이른바 클린 디젤, CO2가 휘발유보다 적게 나온다고 해서 이게 디젤을 들여왔는데 알고 봤더니만 미세먼지가 훨씬 더 많아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좀 전에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그 디젤에 대한 클린 디젤 정책을 작년 12월 작년 말에 폐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문제가 된 배출 조작된 자동차는 대부분이 휘발유가 아닌 디젤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클린 디젤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나아가서 2030년까지 공공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디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디젤 자동차 제로 한 대도 없이 만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간 영역에서의 어떤 그런 디젤 자동차를 하는 것도 선호도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고 더불어서 공공 영역 자체에 대해서 디젤 자동차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당분간 앞으로 한 10년 내로는 이 디젤이 훨씬 더 줄어들 그런 어떤 추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